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민심, 네,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줄여서 국무요, 네, 국무요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이택수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람지.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누르시고, 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댓글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정희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제 곁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진짜 주말 사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추웠죠. 네, 아직도 한파가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감기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감기가 이제 99.9% 네. 났습니다. 아, 99.9% 네네. 나왔어요. 아직 네. 0.1%는 아직은 조금 이제 목이 잠기거나 네. 또 기분 콧물이 탓? 가끔 나거나 추운 데 가면은 네. 늘 긴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는 네. 지난주에 가장 그 날씨 이슈로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건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대표님은 눈이 오면 어때요? 마음이나 기분이나 어때요? 눈이 왔을 때? 제가 생일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24절기 소설 네. 작을 소자에다가 이제 눈설자에서 제 생일 때 눈이 조금 이렇게 덜 오는 그래서 저는 눈을 보면 또 어렸을 때 생일 때 생각나고 해서 네. 반갑고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네. 이 눈이 오는 걸 마냥 좋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그쵸. 되게 많고 눈, 비. 그러니까요. 네. 또 어떤 분은 하늘에서 쓰레기, 예쁜 쓰레기가 내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낭만이 살아 계시네요. 그럼요. 아, 그렇죠. 감사해야죠, 늘. 물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뭐 저희 둘째 아들도 군대 있지만 군에 있는 또 우리 아들들, 조카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눈 오면 진짜 네. 군인들은 계속 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놔두면 되지 왜 계속 쓸어야 돼요? 군인들 할 일이 없잖아. 그거라도 사병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계속 치워야죠. 군대에서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아, 그래요. 네. 참. 저는 뭐 군대 보낸 아들도 없고 군대 간 남친도 없지만 네. 군대에서 눈 오면 힘들겠다라는 이 마음에 그렇죠. 생각은 드네요. 군인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 수도 뭐 동파사고 날까봐 항상 또 대기해야 되고, 맞죠. 또 출동해야 되시는 분들은 다 공직자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늘 감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 오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글 주셨는데 눈 오면 나이 드니까 눈 오는 거 싫어요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낭만을 좀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지난주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가 한 주 쉬었고요. 또 네. 한국갤럽도 쉬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지난주 정례 조사 결과가 오늘 오전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리얼미터를 시작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리얼미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지난주까지 2주째 쉬었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한 주 쉬고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큰 변화는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2.6%포인트 하락한 42.8%, 민주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0.8%, 대략 2%포인트 가량 격차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네. 팽팽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지난주 뭐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 이어졌었고 또 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했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서부지법 관련된 구속 영장 기소 뭐 네. 이런 소식도 이어졌었고 또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네. 그래서 뭐 여야 이제 모두 호재보다는 이제 나쁜 소식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양당 모두 조금은 주춤한 상황이 됐는데 네. 아무튼 자동답 방식에서는 대체로 리얼미터처럼 국민의힘이 소폭이지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6일에서 7일 정도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요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까지 끝났었던 시기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대왕고래 시추부터 해갖고 사실 여와 야 모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진 않았던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스트 리서치에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 MBS 조사라고 하죠. 네. 4개사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지난주에는 K스탯 리서치가 담당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도 1%포인트 올라서 두 당 간의 격차는 동일하게 2%포인트. 리얼미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2% 포인트 국민의힘이 격차니까. 더 높네요. 네. 39대 37로 네.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3주째 앞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추세는 뭐 리얼미터 조금 전에 곡선 보셨지만 동일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디어 토마토도 정당 지지율에 대한 조사가 지난주 2월 3일에서 4일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0.3%포인트 높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기관이고요. 뉴스 토마토가 매체인데 의뢰 매체 이제 같은 계열 이제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토마토네요, 토마토. 네, 뉴스 토마토가 뭐 지난번 명태균 씨 관련된 특종 보도를 계속 해왔던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조금 진보 진영에 좀 가까운. 진영에서 좋아하는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우스 이펙트가 조금은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조사 기관들에 비해서는 살짝 민주당이 높고요. 그다음에 동반돼서 이제 질문이 던져질 때 주로 이제 여당에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네. 다른 조사 기관들에 비해서는 살짝 민주당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진행한 이 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41.1%로 0.6%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게는 0.3%포인트 네.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근데 이건 역시도 하우스 임팩트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네. 국민의힘이 뭐 낮지 않다. 정당 지지율이 낮지 않은 네.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리서치 주로 이제 영남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주로 의뢰하는 매체가 영남 권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매체들 의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기도 에이스 리서치가 특히 영남권에서는 인지도가 좀 있는 네. 회사라서 네. 하우스 이펙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이 네.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역시 동반된 질문들이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한 주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4%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이 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높은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리서치 뷰라는 곳은 이제 민주당 쪽도 조사를 많이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의뢰 매체도 오마이뉴스 등 진보 매체 의뢰를 많이 또 했던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민주당한테 조금 가까운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한 4%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다른 조사 기관들하고 이제 뭐 시점의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금 오르고 국민의힘이 조금 빠진 그런 다른 조사 기관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5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지금 뭐 3곳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요. 2곳은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우스 임팩트를 생각하게 하면 그리고 플러스 오차 범위 5% 이내에서 지금 접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비등비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아까 이제 리서치뷰 다음에 네. 이제 윈지 코리아라는 곳도 윈지 코리아? 있었는데요. 네. 서울의 소리가 이제 완전 진보 성향의 저쪽에 매체인데 끝에. 끝에. 이곳에서도 이제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국민의힘 46.7, 민주당 44.4, 2% 포인트 가량 네. 국민의힘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윈지 코리아 컨설팅은 민주당 쪽 여론조사를 많이 했고 거기 대표가 이근영 대표라고 주로 민주당의 컨설팅을 하는 네. 회사거든요.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2%포인트 높게 나왔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네.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결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전한길 강사도 사실 지난주에 좀 핫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여파인 건지 아니면 탄핵 트라우마가 이 정도였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현재 결과는 뭐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보수층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벌써부터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관심의 대상은 조기 대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의 당심을 얻기 위한 어떤 표현 제스처 같고요. 실제 지지층도 그렇고 당 내 이제 주요 대선에 관심이 있는 주자들의 속마음은 아마 조기 대선 뭐 한 5월 혹은 뭐 늦어지면 6월 치러질 대선에 이미 마음이 가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들도 좀 결집하는 사실 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인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네. 지지층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선 치러지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당이 조금 위태위태하니까 지지층이라도 좀 결집을 하자. 그래서 아스팔트에 진보 진영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지지율도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ADJK님이었나요? 그 아이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ADJK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걸 그냥 당을 쭉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비교하지 말고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까지 합쳐서 야당의 야권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아니죠. 그 보수 진영이 아니라 진보 진영 쪽의 지지율을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제 개혁신당보다는 조금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리얼미터 기준하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면 4% 가량 됩니다. 네. 역시 국민의힘도 개혁신당이 지금 제3지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여기도 2.4%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개혁신당 지지율을 합쳐서 봐야 되는 거고 원내 정당 중에 또 진보당이 네. 한 1% 정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거의 양쪽 진영이 팽팽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 대선의 프레임이 거의 팽팽하게 나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에서도 지난 2월 6일에서 7일 동안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6번째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부터 하고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라는 의견이 45.2%로 나타났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9.2%, 한 4%포인트 차이로 정권 교체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1월 이제 초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면서 그때부터 보수층이 조금 결집을 해서 2주 전에는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정권 연장이라는 의견이 한 2%포인트 높았던 때도 있었고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연 2주 동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지금 아까 우리 질문 주셨던 우리 그 시청자분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지만 네. 정권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같이 결집을 한 결과일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그 지지자들이 다 결집을 한 결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진영과 진영이 결집해서 나타난 결과는 지금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다음 조사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S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항을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정권 교체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재창출보다
9%포인트 높은 네. 수치가 나타났고요. 지난 이제 몇 주간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역시 1월 초반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잠깐 중간에 네. 그 정권 교체 의견이 좀 줄어들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그 즈음이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했던 상황이라서 정권 재창출 의견이 이제 41% 정도까지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반면에 정권 교체 의견이 53에서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네. 그런 양상. 근데 계엄 이제 직후 그러니까 체포 전보다는 조금 이 격차가 줄어든 모습도 MBS에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답을 하신 분들도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분들이 이제 중도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도 여론사에 응답을 한 걸 텐데 네. 선뜻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른바 스윙 보터. 네. 이분들이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한 10% 안팎, 그리고 ARS에서는 한 5%에서 10% 사이 이 정도 되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이게 통상적인 시기보다는 확실히 이 무당층 스윙 보터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무드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스윙보터 분들의 그분들에게 민심은 그러니까 그 민심의 중앙값은 일단 첫 번째 계엄에 대한 찬반, 두 번째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 세 번째 개헌에 대한 찬반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양 극단에서 어떤 의제를 두고 논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보수층의 전환길 씨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보수층이 결집하고 어떤 논리를 또 개발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아무튼 정당 지지율이 그 출렁이는 과정에서 중도층은 그때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사법부의 판단이라든지 뭐 아스팔트에서의 뭐 시위 현장의 모습을 본다든지 하면서 중도층은 한 10에서 지금 5% 뭐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어쩔 때는 또 중도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어쩔 때는 보수로 갔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셔요. 그래서 패널 조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랜덤 샘플링해서 이제 매번 샘플을 바꿔서 조사를 하는데요. 네. 가령 뭐 5천 명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차, 3차 조사해서 계속 추적 조사하는 조사를 패널 조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5천 명이 이제 응답률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4천 명, 3천 명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계속 반복 응답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스윙보터 분들이 뭐 제법 많습니다. 한 20, 30% 정도 되고 이분들은 뭐 계엄 혹은 뭐 탄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부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것도 왔다 갔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 또 이 사법부의 결정,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심 결론이 만약에 3월 초에 난다.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 대략 한 20, 30%는 존재하는데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는 분들은 딱 그때 얘기고 또 다른 분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또 무당층으로 잡혔던 스윙보트로 잡혔던 분들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지지정당을 정하고 혹은 계엄 찬반 입장을 밝히고 이런 분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대략 한 20, 30% 정도는 중도층 혹은 뭐 스윙보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딱 자기 가치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 집권에 대한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를 한 건데 여기서도 대략 49대 42로 정권 교체 의견이 여기서도 어쨌든 정권 교체가 더 높게는 나타났네요. 네, 에이스 리서치가 이제 다소 보수적인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뷰라는 곳, 여기는 이제 야당 당선 정권 교체 의견이 정권 연장 여당 당선 의견보다
무려 15% 포인트나 여기는 이제 아까 진보 성향의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고 뭐 여론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곳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앙값에는 리얼미터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럼요. 거고. 네. 그다음에 믿고 신뢰하는 리얼미터.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중간에 해보자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꽤 선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앞서기도 하고. 근데 정권에 대해서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는 그래도 교체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탄핵 정국에서 여권이 이런 정도의 선방을 한다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16년 이제 탄핵, 2017년 대선 때 겪었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소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된다고 여겨질 정도의 정무적인 네. 어떤 판단 또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먹힌 거죠. 중도층 스윙 보터들한테 먹혀서 지금 무당층이라든지 샤이 표심으로 가 있던 분들이 보수라고 응답을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탄핵의 국면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탄핵 심판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뭐 보수의 괴멸이니 공멸이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흥미로운 조사들이 몇 개 있어서 이런 그 여론 조사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은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이렇게 결과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정수행 평가가 계엄 이전에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계속 최저를 찍었던 걸로 네, 뭐 기억나요. 20%대 찍다가 계엄 하고 나서는 뭐 10%대 초반 그랬죠.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잠깐 일간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워낙 이제 낮은 채로 그걸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32.4%. 네. 이게 이제 보수층이 조기 대선 모드에 의해서 계속 결집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지켜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힘 혹은 보수층에서 이런 응답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의견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았다는 분들은 또 절반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어. 네, 네.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애초에 좋아했어. 근데 뭐 지금 계속 억울하지만 잘하고 있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주 양극단으로 팽팽하게 지금 네. 맞서고 있다. 쪼개져 있다라는 게 네. 이 결과에서도 진짜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여론도 궁금합니다. 네, 에이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역시 탄핵 인용이 51.4%, 탄핵 기각이 46.9%. 야. 이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쫙 쪼개져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6.2% 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조사가 대략 6.2% 포인트 이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탄핵 인용이냐 탄핵 기각이냐 이게 사실 계엄 직후에는 뭐 7대3 아니면 65대 35 정도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지금 보수층도 탄핵 기각에 대한 의견이 점점 그 높아지다 보니까 두 의견 간의 격차가 제가 봤을 땐 최근 들어서 가장 이렇게 붙은 조사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네. 국민의 반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만약에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됐을 때 그 조기 대선의 결과를 또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 사회를 좀 혼란시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스팔트에서 지금 양 극단의 시위가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보수 진영 집회에서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네. 좀 비판하고
또 다 뭐 특정 SNS지만 일부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에서는 헌재 공격을 암시하는 뭐 이런 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마 국민의힘은 뭐 지난 2017년 대선을 겪었기 때문에 빠른 어떤 국면 전환에 따라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도 아마 또 다른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체제를 잘 정비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요 내용까지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뭐 탄핵재판소부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부터 뭐 선관위, 경찰, 법원, 공수처, 검찰 등등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그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있었더라고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 1월달에 한 조사인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57%.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51%.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네. 곳들이 뭐 여전히 신뢰도는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47%로 과거에 이제 법원보다 낮았었는데 네. 경찰이 법원보다 좀 높은 상황에 지금 올라갔고요. 법원은 좀 안타까운 대목일 겁니다. 원래 법원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서부지법이냐, 남부지법이냐, 뭐 중앙지법이냐, 뭐 이런 지정에 따라서 또 결과들도 달라지고 뭐 재판관들도 공격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과거에 비하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뭐 원래 좀 낮았었습니다. 낮았는데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가 이제 이게 아마 1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할 겁니다. 저 위에 1월 21일부터 23일이 좀 잘못된 날짜 그 체크를 한번 데이터 해야겠네요.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외부 데이터를 뭐 제가 지금 갖고 오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1월 하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체포된 이후에 조사했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공수처를 다시 조금 신뢰한다고 했을 거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뭐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많이 떨어져서 근데 지금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네. 그래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의 길이로 봐서는 좀 빨리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비판하는 세력들이 계속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뭐 지연되다 보면은 헌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 심리도 좀 늘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한 한 빨리 판결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이 정말 극명하게 반반 쫙 갈려 있기 때문에 양쪽이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 시간이 꼭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0시부터 시작한 김혜성 앵커의 뉴스 사랑방 그리고 10시 30분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숫자로 보는 이 민심의 이야기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왜 하지?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좀 주시면 어때요? 여론조사를 이제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은 지금 주간 단위로 한 지가 이제 20년 넘었고요. 선거 결과 특히 지난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먼저 팝업창이 떠 있는데 총선 직전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리얼미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제발 좀 신뢰해 주세요. 네, 아유 진짜 많이 신뢰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선거 결과랑 매번 네. 가장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죠. 그 전에 대선도요.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순위까지 다 맞춘 데는 리얼미터하고 리서치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갤럽도 오차 범위를 넘게 뭐 당선자는 예측했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근데 오차 범위를 넘게 틀렸고요. 리서치비도 마찬가지고 전화조사로 한 곳이 몇 군데 되는데 리서치하고 리얼미터가 가장 근접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출구조사라는 데는 뭐 몇십억을 쓰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당연히 맞췄고요. 근데 네. 리얼미터 그다음에 리서치 한 몇 군데 좀 정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좀 신뢰하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탄핵의 인용
이 사실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들이 또 좋은 지표가 되고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뭐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이런 거 왜 해? 막 이러시는 것 같고 네.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와 진짜 뭐 이렇지 않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우 지금 리얼미터 지지합니다 다람쥐 요즘 저희 유행어예요. 감사합니다 다람쥐 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오후 방송 한번 예고해드리고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요,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보수를 보수하라. 네, 2시 방송 예정에 있고요. 또 4시 방송에는 팩트로 폭격하는 기자 강찬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그 주말 사이 이슈가 좀 많더라고요. 뭐 주말 사이에 유시민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간의 온라인 설전도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에 대해서 뭐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와 만남을 진행한 이슈도 있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뭐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뭐 고소를 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자 이러한 이야기들 총체적으로 잘 묶어서 저희가 2시와 4시 방송에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는 설주환 변호사님, 4시는 강찬호 기자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2시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전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